보이시죠? 예, 예. 예. 네. 그래서 양자역학 도입부인데 오늘 굉장히 저번에 과학 오디세이 유니버스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거하고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음, 어, 양자 유니버스에서 이제 바운싱 업인가 그런 우주하고 우주 밀수밀 우주론하고 비슷한 얘기도 좀 오늘 할 거고, 그다음에 오늘 입자가 무엇인지 음, 하고, 그다음에 스핀이 정확히 무엇인지 하고, 그다음에 뭐 반입자하고 물질하고 반물질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 쉐르딩거 방정식을 할 겁니다. 쉐르딩거 방정식에다가 제 밀수밀 우주론을 갖다가 접목을 해서 어, 할 거고, 그다음에 음, 시간이 무엇인가, 공간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중력이 또 무엇인가, 또 이런 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어떤 음, theory of everything 그 음,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력과 전자기력하고 강한 사고력, 약한 사고력 다 이렇게 통합하는 음, 그런 얘기도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좀 굉장히 새로운 내용도 많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은 정통으로 인정받는 이론은 없고, 음, 음, 유니버시에서 읽었지만은 음, 각 개별로 이제 자기 주장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음, 제 얘기도 그런 하나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제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정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계에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럴듯한 얘기다,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음, 그럴듯한 얘기인데 아주 그럴듯해요. 얘기, 아주 그럴듯한 얘기. 음, 그래갖고 오늘 제 강의 듣고 다시 유니버스 읽으면 아마 지금까지 몰랐던 내용들도 설명이 됐고,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저는 이제 빛이라고 보는 거예요. 빛이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빛의 변화가 시간이고, 그다음에 빛이 이제 어떤 페르미온이 되고, 빛 자체는 하나의 보존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빛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빛을 표시한 식이 바로 여기 있어요. 푸사이라는 거. 푸사이. 푸사이가 이제 이게 오일러 공식이잖아요. 이 I KX 오메가 T는 요거하고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빛입니다. 요게 빛. 빛. 그래서 이제 요 보시면은 어 요거 그 위에 이제 그래프 있잖아요. 요게 코사인 요거예요. 요거. 그다음에 요게 바로 요겁니다. 사인. 지금 이제 이 필드, B 필드, 여기 다 이 필드예요. 이 필드. 이거는 이거 이 B가 아니고 E예요. E. 그래서 이 필드, 이 전기장이 이렇게 직각으로 하나는 코사인을 웨이브를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직각으로 사인 웨이브를 그리게 되면 전기장에 이제
요놈 전기장 벡터하고 요놈 전기장 벡터가 합쳐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합쳐져서 이제 전기장이 어떤 형태로 그 공간을 전파를 하냐면, 이건 지금 전기장만 따진 거예요. 자기장은 요거 전기장에 그 90도 이상차를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장하고 자기장의 어떤 크기는 이러한 관계를 가져요. E는 CB의 관계.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맥스웰 방정식을 제가 시간 되면은 또 이거를 한 시간가량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맥스웰 방정식을 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다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맥스웰 방정식을 하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그 공간을 전파를 하냐면, 잠깐 공유 중지하고 내가 그걸 공유 중지하고 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전기장 어떻게 전파를 하는가. 그래서 아까 그 전기장, 이게 전기장 이 필드가 어떻게 전파되냐면 이렇게 돌면서 그 아까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에서 음, 오메가 t의 항목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얘가 회전합니다. 음, 이렇게 회전하고 그 요 회전한 형태가 kx, 아까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있잖아요. 그 음, kx에 따라 가지고 이게 x축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행.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서 헤리칼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바로 빛입니다. 전기장이. 그 다음에 자기장은 여기에 직각으로 90도로 해서 B 필드가 있고 그 B 필드가 같이 이렇게 돌면서 진행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빛이에요. 그래서 다시 공유. 화면. 그래서 그 빛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필드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앞으로 이제 전진하면서 이렇게 헬리칼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빛이고 그걸 수학적으로 표시한 게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걸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 오메가 t가 바로 오메가 t에 해가지고 요게 B 필드가 회전 이렇게 회전하는 거고 요 KX 항목에 의해 가지고 요게 X축이라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이렇게 공간으로 진행을 하는 게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해서 빛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빛을 여기서 이제 표시한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I라는 의미, I가 있잖아요. 허수 I가 있잖아요. 음, 허수 I는 그 90도라는 의미예요. 90도. 성분이 이 필드하고 이쪽 방향에 90도로 해서 이렇게 헤리칼 운동을 할 때 90도를 표시하는 게 I입니다. 음,
그래서 양자역학에 나오는 그 아이가 바로 요 아이예요. 90도라는 아이. 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음, 정통 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음, 아이가 90도라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물질파에서 음, 허수는 떼버리고 그 실수만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데 음, 그걸 정확히 따져보면 그게 좀 그 음, 말장난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뭐 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아이는 90도의 의미다. 예, 그걸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음, 우리가 이거는 다 알죠. 그 빛의 에너지는 빛의 이 광자 요 하나의 에너지는 그 주파수에 비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주파수가 아주 짧으면 그 빛의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다음에 주파수가 길면 빛의 에너지는 작은 거고. 그래서 그러한 비례 관계 에너지와 주파수 관계는 비례 관계에 있는데 그 비례 상수가 바로 요 H 플랑크 상수입니다. 이게 플랑크 상수. 그래서 요게 요 공식을 바로 그 아인슈타인이가 그 광전 효과로 해서 이 공식을 알았어요. 요거로. 일종의 실험식입니다. 이거. 그래서 플랑크 상수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 이런 비례 상수일 뿐입니다. 이거.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이제 요걸 다시 모디파이 하면 그 이 파일을 분모 분자에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은 E5는 H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쓰냐면 H 바라고 쓰고요. E 바이 F는 오메가예요, 오메가. 그래서 E는 다시 이런 식으로 H 바 오메가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음, 그다음에 오메가는 여기서 또 오메가로 정리하면 오메가는 여기 H 바 열이 가니까 오메가는 H 바분의 2가 돼요. 음, 그리고 빛은 이제 파동이기 때문에 F 람나는 C는 파동에 의한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주파수하고 파장을 곱하면 바로 빛의 속도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음, 일반적인 식이고, 음, 그래서 요식하고 다음에 E는 PC. 요거는 이제 우리 그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식이거든요. 이 자승은 PC 자승에 플러스 MC 자승에 자승해서 빛은 정지질량이 없기 때문에 제로이기 때문에 요건 없어지고 요것만 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E는 PC입니다. 이게. 음, 그래서 빛은 어떤 그 정지질량은 없는데 운동량을 갖고 있어요. P라는 거를. P. 음, 운동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있잖아요. 파도. 빛도 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여기에 이제 바다하고 여기에 이제 물이 있어요. 이제 물에 파도가 치죠. 파도가 이렇게 너울이 이렇게 쳐요. 이렇게 오면서 이제 해안가로 밀려와. 그럼 내가 여기에 서 있으면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파가 와서 나를 때립니다. 툭, 툭, 툭 때려. 그럼 나는 요 방향으로 밀려나. 그래서 이 파에는
이 P가 있는 거예요. 운동량이 있는 거예요. 운동량. 마찬가지로 빛도 아까 그 전기장이 그 헤리칼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오면서 나를 때리면 똑같이 빛에 의해서 내가 밀려나요. 그 물론 빛에 뭐 그렇게 빛에 대해서 내가 밀려난다고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실험에서 확인됐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아주 얇은 필름에다가 진공을 해주고 여기다가 검게 칠하고 여기다 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하얗게 하고 여기는 검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빛을 쏘면 산란개비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거 실험에서 확인돼요. 그래서 빛은 파고 파에는 운동량이 P가 있는 거예요. P가. 그래서 빛에 대해서 또 빛에 대해서 E는 PC가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P를 정리하면 P는 C분의 2고 그다음에 E는 HF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죠? 어, F분의 C는 뭐죠? 여기 C분의 F는 람다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2파이 분모 분자에 넣어주고 하면은 2파분의 H는 H바가 되고 그다음에 람다분의 2파이는 파수가 돼서 파수 벡터 K가 돼요. 그래서 P는 H바 K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K로 정리하면 K는 바로 H바 문제의 P가 됩니다. 오메가는 H바분의 2. 그다음에 K는 H바분의 P. 이렇게 돼요. 이걸 여기, 왜 여기서 예, K가 뭐예요? 파수, 파수. 하수? 네, 여기 보죠. 람나분의 2파이가 K예요. 람나분의 2파이가. 람다분의 2파이. 예, 이게 K예요. 음, 그래서 지금까지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뭘 설명하려고 그랬냐면 음, 음, 아까 푸사이 이거 있죠. 이거. 음, 여기에 K가 있죠. KX잖아요. K. 음. 오메가 있죠. 그 K하고 오메가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오메가하고 K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우리가 빛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빛이 이렇게 아까 전기장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가는 게 바로 우리가 자연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빛이고요. 그다음에 흔히 볼 수 있는 빛이고 그다음에 편광 렌즈 있잖아요. 편광 렌즈에 빛을 통하면 그 회전하는 빛이 일직선으로 정렬이 되거든요. 그거는 편광된 빛이고 자연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회전하는 빛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빛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제 그 빛으로부터 또 입자가 탄생을 합니다. 입자가. 입자가 어떻게 탄생을 하냐면, 자, 여기 내가 시그마 푸사이 n이라고 내가 표시를 했을 거예요, 이거를. 시그마 푸사이 n. 그래서 지금 이 형태, 밑에 이 형태가 있잖아요. 이 형태. 이 형태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빛의 주파수가 있어요. 주파수가 어떤 긴 놈, 그 다음에 빛의 주파수가 좀 더 짧은 놈, 그 다음에 더 짧은 놈, 그 다음에 더 그냥 촘촘한 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주파수가 있는데 이거를 음. 다 더해봅니다. 다.
이렇게 음, 도하는데 요거를 상당히 많은 수를 둬야 돼요. 주파수가 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음, 상당히 많은 수를 더하면 음, 자, 이 개별적인 빛 하나하나는 주파수 하나하나는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빛은 그냥 진행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쭉 공간에서 그 빛이 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다 이렇게 전체가 다 진행을 하는 빛이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로는. 음,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싹 합쳐주면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덩어리져 버려요. 이렇게 요걸 합치면 이게 덩어리가 돼 버려요. 이렇게 덩어리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많은 수의 빛을 이렇게 합치면 개별적인 빛은 그냥 공간에 쫙 퍼져 있는데 우리 그건 알다시피 빛은 그냥 쭉 지나면서 완전히 싹 공간에 전부 전 영역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여러 가지 주파수의 빛들이 합쳐지면 이게 전기장이거든요. 전기장. 음, 전기장인데 이 전기장이 이쪽 부분 없어. 이거 없고 일정한 공간에 이런 그 빛의 뭉쳐짐이 존재하게 돼요. 요거를 이제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요게 바로 푸리에예요. 퓨리에. 음, 푸리에. 푸리의 변화. 푸리의 트랜스폼이 있고 푸리의 급수가 있거든요. 급수라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주파수를 다 더하는 게 급수예요. 다 더하면은 요게 되는 거예요. 빛의 뭉쳐짐의 형태가 되고 푸리의 변환이라는 건 거꾸로 이러한 빛의 뭉쳐짐이 있으면 요 성분이 뭐냐? 성분을 따져보면 이런 여러 가지 주파수들의 합쳐짐이라는 게 주파수로 나오는 게 바로 푸리의 변환이고 푸리의 급수는 거꾸로 이러한 다양한 주파수의 빛을 합쳐주면 이렇게 일정한 공간에 이러한 빛의 뭉쳐짐이 생기게 됩니다. 요거는 사실입니다. 요게 바로 퓨리의 유명한 퓨리의 트랜스폼이라는 거고 퓨리의 급수라는 거예요. 요게. 요거는 박자세에서 한번 얘기했던가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거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어떤 빛의 뭉쳐짐 덩어리가 그 하나하나의 빛처럼 쫙 퍼지는 게 아니고 일정한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게 바로 입자. 요게 입자. 근데 이제 빛이 아까 했듯이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회전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회전하면서 전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양한 주파수의 빛이 합쳐졌기 때문에 요게 요 형태가 그 옆에서 보면 전기장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이 회전하는 그 빛의 성질 때문에 얘가 이렇게 회전합니다. 요게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회전이 바로 스핀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스핀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저 말고. 그 누구도 스핀이 뭔지 잘 몰라.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뭐 제 이갑수 TV에는 뭐 이게 다 있는데 지금 처음 듣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스핀이 이렇게 정확하게 멋있다고 딱 짚어주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한 명도 없습니다. 저만 지금 이렇게 스피니 뭐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학계에서 인정된 게 아니고 제 주장이라는 얘기가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주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입자하고 지금 스피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어떤 X축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X축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Y축으로도 이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Z축 방향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 세 개를 합쳐야 돼요.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차원 존재가 아니잖아요. 3차원 X, Y, Z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 X 방향, 그다음에 Y 방향, Z 방향을 다 합쳐줘야 된다고. 합쳐지면 전기장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 형태. 전기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랜덤하게 막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게 바로 구 형태가 됩니다. 구 형태. 그러니까 여기가 전기장이 세고 뭐 이렇게 물결이잖아요. 이 형태 그대로 어느 부분은 이만큼은 어떤 세고 그다음에 없다가 다시 이만큼은 또 전기장이 있다가 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전체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어떤 구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 입자가. 근데 요거는 X축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고요. 우리가 3차원으로 이걸 확대해 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구 형태의 대가 돼요. 이 전기장이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입자입니다. 입자. 그래서 입자라는 걸 제가 지금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입자가 탄생을 했고 이게 지금까지 요약을 하면 여기 빛이 있었다. 빛은 이렇게 헬리칼 운동하면서 회전하는 거다. 그 다음에 요 빛의 주파수가 다양하게 엎져서 이런 공간의 어떤 일정한 영역에 빛에 집중된 형태가 됐고 그게 XY Z 그게 이제 집중된 형태가 회전하는 게 스핀이고 그게 이제 그 XY 3차원이기 때문에 XY Z 합쳐주면 이러한 밖에서 봤을 때는 구 모양으로 이렇게 되더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런 입자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도 위에로 하나, 그 다음에 밑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가 완전 대칭이죠. 이게 요가 이 필드고 그다음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이 필드가 통일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바로 사라집니다. 얘가. 그러니까 요게 우리 우주에서의 입자고요. 그다음에 요게 바로 반대로 있는 게 반입자예요. 반입자. 이게 물질이고 이게 반물질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합치면 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쌍소멸.
동일한 두 입자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바로 쌍순멸이 생기고요. 다시 생기면 쌍생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이거는 이제 관측이 되거든요. 어떤 진공인데 진공에서 입자가 생겼다가 사라졌다. 생겼다가 사라졌다. 계속 그래요. 진공에서. 그래서 이거 이렇게 돼서 이게 쌍소멸하고 쌍생성을 제가 바로 이렇게 그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다가 이제 그 밀소밀 우주론을 제가 이제 접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밀소밀 우주론이라는 건 뭐냐면 그 여기서 공간에 대해서 이제 또 제가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공간은 뭐냐면 공간은 뭐냐면 빛이 있는데 빛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상이 아니 180도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빛이. 그러면 얘는 그 상쇄 간섭에 의해 가지고 물 에너지는 있어요. 여기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있죠. 에너지는 있는데 실제로 어, 봤을 때는 이게 정확히 상쇄가 돼 가지고 정확히 없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진공인데 진공. 백균. 그래서 진공인데 이 진공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죠. 이 요게 에너지가 뭐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완전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팔로 공간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공간을 움직였을 때 진공 에너지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완전 대칭으로 완전 대칭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거의 이렇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팔을 스무스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공간이고 시간은 뭐냐면 빛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파수대로 이렇게 전파되잖아요. 이거 움직이는 거. 이 변화가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하고 공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밀소밀 이론은 뭐냐면 밀소밀 이론은 뭐냐면 이 공간이 완전 대칭인 게 그게 어떤 그 파동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완전 대칭인 부분이 이쪽 부분에는 어떤 아주 굉장히 미라한 부분입니다. 그 미락이 완전 대칭인데 미락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서로 가요. 소 주파수가 늘어지는 거죠. 공간의 주파수가 늘어졌다가 다시 밀로 가요. 밀로 갔다가 다시 서로 이렇게 갑니다. 서로 갔다가 요게 서로 관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을 형태로 그리면 밀소밀이 이렇게 그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밀소밀 하면서 이렇게 밀소밀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영원히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우리 진자 운동 있죠? 진자 운동. 그 진자 운동이 바로 이런 거죠. 진자 운동이 여기다가 끈을 달고 여기다 쇠구슬을 달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속도가 빨라졌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반복하죠. 여기서는 속도가 최대죠.
여기, 요런 운동을 하는데, 우리 진공도, 공간도, 그 백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 여기가 밀한 부분이다 그러면, 밀에 갔다가, 서로 갔다가, 다시 밀로 갔다가, 밀에 있다가, 서로 갔다가, 다시 밀로 갔다가. 이걸 영원히 반복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밀소밀, 밀소밀,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공간적으로 묘사한 게 바로 요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 밀 이렇게 영원히 가고 그다음에 제가 그 이갑시티에 보면은 그 중력에서 그 공간이 밀에서 소로 갈 때 여기서는 우리가 중력의 청력을 느끼게 됩니다. 청력. 그 밀세면 우주론을 갖다가 그 이갑수집에 그 자세히 설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략적으로 설명한 건데 여기 그걸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에서 공간이 밀로 갈 때는 여기서는 우리가 인력을 느끼게 됩니다. 인력.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은 인력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에 이 정도 밀소 지나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인력을 느끼게 돼요. 인력. 그래서 우리 은하하고 그다음에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가까워지는 거는 바로 우리가 여기 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멀리 관측하면 은하들이 멀어진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관측을 하는데 멀어지는 거는 바로 멀어지는 부분, 이쪽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멀면 멀수록 계속 멀어지게 느끼고요. 그다음에 주변 가까운 데 우리가 관측하면 다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는 우리가 소에서 밀로 가는 이 부분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밀소밀 우주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입자가 탄생하는 게 이제 접목을 할 거예요. 제가 아까 입자에 대해서 막 얘기했는데 여기서 입자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 밀한 부분에서 바로 음, 그 입자들이 생기거든요. 밀한 부분에서. 음, 음, 우리가 말하는 빅뱅, 이 부분이 빅뱅이에요. 요 경계가. 여기가 빅뱅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소에서 밀로 갈 때 여기. 이 부분이 바로 그 블랙홀의 그 이벤트 호라이즌이 됩니다. 이벤트 호라이즌. 그래서 빅뱅 순간에 우리가 그 막 입자가 막 생겼잖아요. 뭐 탑콕 뭐 해서 뭐 바텀콕 막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요 미라한 부분에는 아까 있지만 모든 주파수가 아주 짧은 주파수부터 긴 주파수까지 다 존재하거든요.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는 이쪽 부분에서는 다 존재해요. 그래서 아까 그 입자가 생길 때 아까 여기서 그 푸리에 트랜스폼 얘기도 많이 했지만 이 입자가 생기려면 이 주파수가 다양한 아주 높은 주파수부터 낮은 주파수까지 다 있어야 많이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조건이 어디 있냐면 그러한 조건이 바로 이 밀한 부분입니다. 밀한 부분. 요 밀한 부분에서 그런 조건이 맞아요. 그래서 밀한 부분에는 아주 높은 주파수부터 아주 낮은 주파수까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입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긴 입자가 뭐냐면 저기 뒤로 가서
가장 먼저 생긴 입자가 그 요거 바로 요 가장 밀한 부분에 탑콕입니다. 탑콕, 바텀콕. 요걸 3세대라고 그러죠. 이, 어, 음. 요 3세대. 3세대가 먼저 생긴 거예요.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이게 가장 밀한 부분. 밀한 부분에서 빅뱅 그 밀한 부분에서 이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시간 지나면서 얘가 서로 가잖아요. 서로 가면서 바로 그 2세대가 생기는 거예요. 2세대. 2세대.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서로 더 미래 더 주파수들이 높은 주파수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요 1세대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 개념을 가지시고 다시 위로 다시 페르미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입자가 어떻게 우주의 4%가 입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4%가 어떻게 물질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거를 이제 페르미온이 어떻게 해서 존재를 하게 되는가 그걸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 그래서 모든 입자가 생기는 거는 아까 푸르의 급수에 의해 가지고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밀소면 우주론에서 가장 미라한 부분에 있을 때 바로 탑콕이 먼저 생겨요. 탑콕은 그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이건 좀 넓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탑콕은 높은 주파수들에 밀집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 정도 조금 영역에 이렇게 빛의 뭉쳐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세대가 그 다음에 생겨서 탑콕이 그 센터를 잡아줘요. 가장 그 잡아주고 2세대가 바로 요 센터 부분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요 센터 부분에 어떤 입자 아주 작은 입자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얘가 바로 쌍소멸해 가지고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얘가 아까 지금 쌍소멸 돼버려요. 그래서 입자가 형성이 그 페르미온이 형성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연하게 4% 정도가 그 아주 짧은 탑콕 이루어진 놈이 센터를 하나 딱 잡아준 거예요. 잡아주고 그다음에 그 2세대가 바로 이렇게 어떻게 우연하게 4%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얘들은 그 얘들은 요런 그 대칭 형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센터를 비워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센터를 센터를 비워주게 돼요. 센터를 비워주면서 요 형태가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돼버려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쌍수방수면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말하는 4%의 물질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도 마찬가지죠. 원자도 중심 부분에 핵이 있죠.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분포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면 A는 안정적으로 영원히 존재하게 되고 A가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페르미온이 됩니다. 페르미온.
그래서 이렇게 우연하게 된 게 4%라는 얘기예요. 4%.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그 페르미온까지 우리가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3세대, 2세대, 1세대의 쿼크가 다양하게 생기는데, 그게 아까 과학 오디세이 유니버스에도 나왔지 얘기를 했지만, 그 3세대, 2세대, 1세대가 왜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게 정확히 말해주는 이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그 3세대, 2세대, 1세대의 어떤 탄생 배경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페르미오 형태가 되면서 그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유를 제가 오늘 처음으로, 물론 이갑수 집에는 이미 다 얘기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지금 주문강에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양성자도 생기고 중성자도 생기고 그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우주 초기에 양성자가 이렇게 생겼죠, 입자가. 그다음에 양성자 두 개하고 중성자가 옆에서 되면은 이게 알파 입자, 헬륨 2 플러스 입자가 이게 우주 초기에 20%, 얘가 한 70% 정도 생성됐죠.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먼저 이런 핵이 생긴 거예요. 이 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전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전자는 한참 뒤에 생겼어요. 애들은 밀수민 우주론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지금 아는 전자들은 한참 후에 생겨가지고 요 알파 입자에다가 이런 식으로 전자가 포획되면서 수소 원자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알파 입자에다가 전자가 두 개가 포획돼서 헬륨 원자가 이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전자가 그 파울리 베타 원래인가요? 그거에 의해 가지고 업스핀, 다운스핀 있죠. 그래서 업스핀 위로 가면 업스핀이 되고 밑으로 가면 다운스핀이 돼서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 얘기할 때 스핀 여기서요. 여기서 그냥 입자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렇게 되면은 쌍소멸에서 바로 사라지는데, 여기에 이제 중심을 잡아주면, 여기 중심을 잡아주면 이게 안 사라진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중심이 없으면 얘는 이게 얘는 물질 반물질이 되고, 그다음에 중심을 잡아주면 바로 이게 요 위에 있는 게 업스핀이 되고요. 업스핀 전자가 되고, 전자로 따지면. 그다음에 요 밑에 놈이 다운스핀이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주면. 그래서 그 전자가 그 페르미온이 2분의 1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업스핀은 스핀이 2분의 1. 그다음에 다운스핀은 스핀이 2분의 1. 그다음에 빛은 왜 1이냐? 빛의 스핀은 1이잖아요. 빛의 스핀은 1인 이유는 아까 전기장 있잖아요. 전기장이 있는데 얘가 그 360도를 회전하면
다시 제자리에 딱 옵니다. 제자리에. 그래서 얘가 스핀이 1인 거예요, 1. 그다음에 얘가 그 스핀이 전자가 2분의 1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얘들은 얘는 지금 요거 다시 이런 식으로 모집 해보면은 얘는 이제 전기장이 옆에서 보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얘는 한 바퀴 돌면은 제자리로 오니까 1이고 얘는 반 바퀴 돌아봐요. 반 바퀴. 반 바퀴만 돌면 또 동일하게 돼. 그래서 얘는 2분의 1인 거예요. 2분의 스핀이. 그래서 한 바퀴 더 들어가면 다시 또 제대로 오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1분의 1, 2분의 1. 반 바퀴만 돌면 제대로 동일하게 돼. 얘는 한 바퀴 돌아야 1이 되고. 제대로 제자리로 오니까 1이 되고. 스핀이.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 설명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걸로 이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양자역학 극과세에서 나오는 그 세르딘거 방정식을 대해서 설명하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런 거를 제가 접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양자역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동일해요. 단지 양자역학 교과서에는 푸사이가 뭐 물질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빛으로 봤다는 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이 아이를 허수로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할 이 y는 바로 90도의 의미라는 거죠.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식 전개는 그 양자역학 책이나 제가 지금 설명한 거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푸사이가 이제 빛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고, 그러면 푸사이가 이제 여기 이렇게 이 푸사이를 다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그 K가 H 부분의 P잖아요. 그 다음에 오메가가 뭐죠? 아까 H 부분의 A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넣은 거예요. 이 식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되거든요. 여기 푸사이가. 그래서 요 푸사이에다가 요거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다. 그래서 P는 MV니까 MV 더하면 이게 2분의 1 MV 자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고 이게 위치 에너지거든요. 여기인데,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푸사이를, X축으로 편미분을 한번 해봅니다. 편미분을 하면, 요 푸사이를 X를 편미분을 하면, 요게 됩니다, 요게. 여기 H바분의 P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E는 미분해도 그냥 그대로 떨어지잖아요. 요 E는 미분해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푸사일 X로 미분하면 요게 되고, 요게 또 푸사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푸사이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게 되고, 요거 다시 이제 이게 다시 또 푸사이가 되니까 요게 되죠. 그래서 여기 같은 푸사이를 떼버리고 T로 정리하면 이게 돼요. 여기서도 이 푸사이를 동시에 떼고 2로 정리하면 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연산자라고 그럽니다. 연산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것도 에너지 연산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거시세계 이런 당구공이나 이런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질의 운동들은 P는 뭐 운동량은 MV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빛으로 이루어진 이 미시 세계는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술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계는 운동량을 바로 이런 식으로 연산자로 기술하게 돼야 돼요. 연산자로. 왜냐하면 파동의 세계이기 때문에. 파동의 세계이기 때문에 P도 연산자로 이렇게 연산자가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연산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래서 요 P하고 E를 바로 요 에너지 보존 법칙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요. 요거는 이제 그 박자세 박사님이 다 그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거를 넣고 만드는 식이 바로 요 식이고, 요게 바로 셰르딩거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셰르딩거 방정식이 어떤 짜집기, 또 멍성하게 만든 건데, 요게 어떤 그 원자의 세계를 아주 정확하게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뭐 물론 엉성하게 만들었지만 어떤 전자나 원자의 세계를 아주 정확하게 소립자 빼고 정확히 기술하기 때문에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는 핸드폰이나 또 반도체 산업이 요 식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졌다. 그 지금 현대 문명이 바로 이 식으로부터 그 현대 문명의 어떤 반도체의 산업이 여기 시로부터 이렇게 탄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거는 X축에 대한 어떤 셰르딩거 방정식이고 요 부분을 그 3차원으로 바꾸면 이게 델이 되거든요. 델이라는 거는 라플라시안인데 이거는 라운드 X 자승분의 라운드 플러스 라운드 Y 자승분의 라운드 자승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게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3차원으로 가면 이제 3차원 쉐레다 방정식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게 2 했잖아. 그쵸? 연산자예요. 요게 2거든요. 요게 2. 그다음에 요 부분을 우리가 해밀톤이라고 그래. 해밀톤이야. 그래서 요거 2 푸사이, 요거 해밀톤 H 푸사이. 그래서 2 푸사이, H 푸사이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V가 여기 그 위치 에너지잖아요. 위치 에너지가 시간에 무관하면 셰르디거 방정식은 바로 변수 분리 형태로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좌변이 이제 어떤 t 함수고 우변이 x만 함수이므로 이것을 유일하게 만족하는 것은 상수일 뿐이고 그 상수를 2라고 하면 이게 뭔 말이냐면 그래서 이거예요. 아까 그 푸사이를 요 t t에 한번 미분하고 그다음에 x에 한번 미분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푸사이 이걸로 다루면 이게 되고요. 그러면은 변수 분리가 됐어요. 어,
여기는 t만의 함수가 되고 여기는 공간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함수고 공간에 대해서 함수가 같은 경우는 둘 다 상수밖에 없어요. 상수. 그래서 요거만 띄어서 해를 구하면 바로 여기서 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 그 공간에 대한 요거만 띄어서 나오면 바로 요게 되고 요걸 다시 정리하면 요게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시간에 무관한 쉐를 든거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무관한 그 세로 든거 방정식하고 그다음에 시간에 의존하는 세로 든거 방정식의 해는 바로 일반적으로 요 시간에 무관한 세로 든거 방정식 풀어서 나온 해를 갖다가 그 요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시간에 관련된 해는 아까 우리가 이거라고 구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로등거 방정식의 해는 바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간에 무관한 그 저기 세로등거 방정식의 해를 먼저 써주고 거기다가 그 시간에 관련된 해를 이렇게 붙여주면 이게 일반적인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불확정성 원리인데 요거는 좀 넘어가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간단한 경우에 어떤 쉐르딩거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볼 거예요. 이제 이걸 풀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소 원자에 대한 쉐르딩거 방정식을 이제 또 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수소 원자의 쉐르딩거 방정식은 굉장히 푸는데 복잡하고요. 복잡했는데 그거 풀기 전에 모든 양자역학 국가에서는 바로 요걸 한번 풀어봅니다. 요거. 포텐셜이 무한한 사각형 음물일 경우 쉐르디nger 방정식의 풀이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걸 왜 해주냐면 요거가 이제 그 A4 용지 딱 하나로 이렇게 모든 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풀리면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에 대한 쉐르디nger 방정식을 풀 때 안 헷갈리고 어떻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뭐 A4 용지 하나니까 제가 뭐 같이 한번 쉐딩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X 방향으로 시간에 무관한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요 0부터 A까지는 포텐셜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 바깥에는 다 포텐셜이 무한대입니다. 요 형태가 있을 때 여기에 어떤 전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전자가 여기에 있을 때 어떻게 전자가 배치될 건가 그걸 해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이게 쉐르딩거 방정식에서 이게 쉐르딩거 방정식 나온 거죠. 시간에 무관한 쉐르딩거 방정식에서 아까 위에 보시면 시간에 무관한 쉐르딩거 방정식이 요거잖아요. 요거 시간에 무관한 쉐르딩거 방정식에서 그 사각형 물 안에는 V가 0이잖아요. 0. 0이니까 여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시간에 무관한 어떤 세로등급 방정식.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K를 이런 식으로 놓으면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요거의 해는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방정식이 어떻게 해가 되는 거는 요거를 미분해서 미분하고 그대로 넣게 되면은 이게 나온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어떤 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0하고 A에서는 V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푸사이의 0하고 A에서는 그게 0이잖아요. 0이니까 넣으면은 바로 요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사인 0은 0이니까 B가 1이니까 B는 0이가 되죠. B가 0이니까 요거는 사라지고 이제 요것만 남죠. 그 다음에 푸사이 A에서 또 그 0이니까 요게 성립하고 이게 만족하려면 KA가 0파이, 2파이, 3파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K가 이제 요 K로 이걸 정리하면 K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해가 되고 요 거기서 이제 양자수가 나오는 거 여기서 양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만족하다 보니까 반족하는 게 여기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n이 1, 2, 3 이렇게 가는 게 요게 바로 이 양자수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에너지는 여기서 KN을 구했으니까 요 에너지는 요 식에서 다시 2로 정리를 하게 되면 바로 요게 되죠. 요게 되고 그다음에 0부터 A까지 이걸 푸사이를 제곱해서 적분하면 그게 확률이거든요. 확률인데 그 여기서 이제 푸사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푸사이라는 게 뭐냐? 이 푸사이라는 게 뭐냐? 그 푸사이라는 거 뭐예요? 아까 그 빛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의 뭉쳐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빛의 뭉쳐짐인데 여기서는 그 시간에 무관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캐했어요. 지금까지 언급 안 하고 공간에 대한 푸사이만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하고 있는데 어, 그거를 이제 구해 봤더니 그 0부터 A 하면 그 푸사이가 그 존재할 확률인데 그 확률이 1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여기 A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A를 구해서 이렇게 푸사이를 구해주면 바로 요게 나오거든요. 요게. 그래서 그 시간에 무관한 체르데그 방정식을 풀면 그 해가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해를 이제 그 우리가 그려보면 바로 해가 이제 여러 개 나오는 거예요. 그 해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해가 요 셰르딩거 방정식 요거 요 푸사이 요 구하면 푸사이가 나오는데 푸사이가 그 해가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 개. 그래서 요걸 그려보면은 n이 1일 때는 요런 거 n이 2면 요거 n이 3이면 바로 요게 되죠. 요게. 그래서 그
여기까지가 이제 그 양자역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제그 이론을 접목하면 뭐냐면 이거 푸사일을 지금 시간에 무관한 푸사일을 구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게 이제 입자거든요. 예를 들어 전자라고 합시다. 전자라는 입자가 이러한 형태의 어떤 포텐셜 에너지가 이런 형태에 있을 때 전자가 이제 어떻게 여기 있느냐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해서 나온 게 이제 요건데 요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구한 거는 아까 그 처음에 입자 설명할 때 시간이 한 10분만 오버하겠습니다. 예, 예, 할 얘기가 무궁무진한데 뭐 시간이 막 그러니까 아까 그 프리의 급수 설명할 때 아까 푸사이 X 구했잖아요. 그 구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요 인벌러프로 구한 거예요. 인벌러프. 요거. 요거를 구한 거예요. 요 형태를. 여기서 이제 각종 주파수가 합쳐져서 요게 회전하는 거는 지금 빠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회전이라는 거 뭐예요? 변화잖아요. 변화는 시간이거든. 예, 시간. t의 함수거든. 회전하는 건 t의 함수고, 그다음에 여기서 변하지 않는 거는 바로 그 인벌러프, 인벌러프가 안 변하는 거거든요. 요게. 시간에 무관해서 구한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아까 그 무한우물, 무한우물에서 그 시간 빼고 구한 게 바로 인벌러프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인벌러프가 바로 요거 인벌러프, 이게 인벌러프. 그래서 이게 전자가 이제 그 있게 존재하게 될 그건데 전자 존재하는 거는 이 보시면 알겠지만 정연파거든, 정연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 하나, 두 개, 세 개, 마디가 세 개 딱. 요거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없어요. 사라져요. 사라져. 그래서 그 요 프라이엑스는 그 인벌러프를 구한 거고 여기다가 이제 그 시간을 넣어주면요 어떻게 되냐면 요 인벌러프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있어서 요게 이렇게 회전하면 요런 모양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회전하면 이렇게 아령 모양이 돼요. 아령 모양. 그다음에 요거는 다시 이렇게 회전하면 요게 이렇게 시간 합쳐주면 시간 여기다가 공간에 대한 거고 시간 합쳐주는 게 바로 일반 해가 되거든요. 전자가 어떤 모양으로 있는가가 이제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회전하는 거, 입자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입자 형태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아까 일반해 형태 내가 알려줄게요. 그래서 쉐르딩거 방정식에 이건 시간에 무관한 거고 시간에 무관하지 않은 쉐르딩거 방정식을 해. 요거거든요. 시간하고 공간이 다 있는 시간에 진짜 쉐르딩거 방정식 해가 일반 해는 바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요 시간 뺀 공간에 대한 요게 바로 그 인벌로프를 형성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마디가 두 개면 이런 식이 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시간의 그거잖아요. 요 시간에 이제 보면 요게 이제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되면서 이게 회전 마력 모양이 되면서 요게 이제 완벽한 해가 되는 거죠. 전자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전자가.
그래서 그 무한 우물에서의 어떤 전자가 어떤 형태로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간단한 해로서 우리가 구했고 그 해에서 그 여기 에너지 있잖아요. 이 N. 이게 이거는 그 인발로프에 대한 것만 에너지예요. 이게 EN이라는 거는 요놈과 요놈 간의 어떤 상대적인 그 값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했고 이제 수소 원자에 대해서 쉐르딩거 방정식을 우리가 풀면 요거하고 접목하면 아, 그렇다는 걸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정확하게 대해서 설명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쉐르딩거 방정식에 대해서 박자세에서 들었어. 들었는데 모르겠어. 뭔 말인지 하나도. 근데 지금 제가 그 10분 얘기해서 하면 아, 쉐르딩거 방정식 풀면 이거구나. 그걸 정확히 이제 우리 캐치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제 그걸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원자의 쉐르딩거 방정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볼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수소 원자는 어, 원자 핵이 있고 여기 원자 핵이 있죠. 여기 양성자가 하나. 그다음에 그 핵에 의해서 어떤 그 포텐셜이 생기잖아요. 포텐셜이 바로 요런 겁니다. 요거. 요거 이제 마이너스가 빠져 있는데 그 R분의 1이라는 이러한 포텐셜이 생겨요. 이렇게. 아까 무한우물에서는 이렇게 해서 전자가 요 안에만 있을 수 있었는데 이 수소 원자에서는 동일해요. 요렇게 되면서 요게 무한대의 어떤 이런 빗금치 부분, 전자가 존재하지 않을 영역이고 전자는 바로 요 부분에 존재하게 돼요. 이 부분에. 그래서 요 말이 그겁니다. 아까 무한우물에서 V가 비교해서 설명하기 편하니까 무한우물에서는 V가 이런 형태가 됐잖아요. 이렇게 사각. 근데 실제적으로 수소 원자는 무한 우물이 바로 이러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 어떤 전자가 아까 그 전자가 이렇게 공간에 이런 놈이 아까 입자이잖아요. 입자가 가다가 이런 우물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다가 여기 갇히는 거라고. 갇히면은 얘가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 그걸 우리가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소 원자도 바로 시간에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수소 원자도 시간에 무관해요. 왜냐하면 1억 년 전의 수소나 지금 현재의 수소나 모양이 동일해요. 뭐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수소 원자는 시간에 무관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무관한 먼저 쉐르딩거 방정식을 풀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여기는 수소 원자는 3차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델이라고 써요. 델로 라프라시안을 썼어요. 라프라시안을 다시 구좌표로 표시하면 커졌네. 바로 요게 되고 요것도 이제 박자세에서 다 한번 풀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한 사람들은 뭐 간단하게 넘어가니까 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구좌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양변에 요걸 곱하면 음, 이거 박자세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푸는 거. 그래서 여기다 요거를 곱하면 요게 되고 음. 그다음에 이거 푸사이는 이제 아까 시간에 무관하면 변수 분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푸사이를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변수 분리는 형태로 해를 R 세타 파이가 공간이니까 R 세타 파이를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푸사이를 다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이게 되잖아요. 이게 되고 요거 양변을 갖다가 요거로 나누면 요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정리를 하면 자 이게 변수 분리가 됐어요 벌써. 요 파이 방향에만 딱 떨어졌잖아. 그래서 파이 방향을 이놈을 열이 옮겨요. 그러면 이게 되죠. 그래갖고 요거는 R 세타 항이고 요거는 파이만 항인데 같아. 그러면 같을 수 있는 거는 상수밖에 없거든. 상수를 말하고 ML 자성이라 놓고 음,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파이 방향의 해를 구하면 바로 요게 됩니다. 요게 되고 그다음에 파이라는 거는 2파이가 그 규칙적이잖아요. 2파이를 구해도 같은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다시 나누면 이게 되고 그럼 뭐 요거하고 요거 같네? 그러니까 요게 1이 돼야 되네? 그러니까 요게 1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또 오일러 공식이네? 오일러 공식이니까 이게 돼서 그뭐 이거 ML이 구해지나 바로? ML이 이거네. 딱 구해진 거지. 그래서 ML이라는 자기 양재수가 벌써 튀어나왔고 그다음에 일식에다가 요거를 나누면 요걸 나누면 이게 되고 요거 나눴더니 또 변수 분리가 됐네. R하고 세타가 변수 분리가 됐네.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 넘겼는데 여기는 R 방향이고 세타 방향인데 같을 수 있는 건 상수밖에 없어. 그래서 람다를 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데 요 세타 방향의 해는 이미 누가 구해놨어. 요 세타 방향의 해는 누가 요거잖아요. 요거 람나를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람나가 왔고. 그래서 요거 해는 이미 유장들을 구해놨어. 이런 식으로 나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유장들을 파이 이거 구하고 그다음에 아까 파이 방향을 구한 거하고 이렇게 이놈 두 개를 합쳐 놓으니까 이것도 누가 또 해놨네. 이거 구면 조화 함수네, 이게. 누가 다 해놨네. 그래서 여기까지 구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람나가 뭔지 또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람나가. 그래서 람나를 알려고 보니까 그거를 이제 가군동량으로 구해. 그래서 가군동량도 그 아까 P도 연산자, E도 연산자로 표시되잖아요. 그래서 가군동량도 이렇게 연산자로 표시가 돼. 그래서 이렇게 다 누군가 이미 다 이렇게 다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걸 누가 다 알고 이 식은 이미 다 맞는 식을 다 누가 구해놨어.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박자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구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L 플러스 연산자, L 마이너스 연산자인데 L 플러스 연산자를 그 구현 조화함수에 걸면 이게 나와. 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의미를 알아봤더니 L 플러스 연산자를 보면은 그 에너지가 에너지 밴드가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씩 올라가. L 플러스 걸면 하나씩. 구면 조화함수 하나씩. 구면 조화함수에 L 플러스 걸면은 위로 한 해가 바로 그래죠. 이 의미가 뭐냐면은 아까 그 무한 포텐셜 우물에서 이거죠. 요 폼사 X의 해가 어 요게 바닥 상태 해인데 여기다 L 플러스 연산자를 구하면 바로 이놈이 바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또 L 플러스 이러면 그러면 이놈이 바로 튀어나오고 그다음 L 마이너스를 걸면 여기도 이게 나오고 L 마이너스를 걸면 이게 나오고 또 L 마이너스를 걸면은 이거는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게 바닥 상태가 되는 거야. 아이고 습관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L-를 그럼 해석 나오잖아요. 해가 하는데 0보다 작은 에너지 상태는 없다는 조건에서 파사 상태 에너지를 구한다. 그게 아까 그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쭉쭉 이거 옛날에 박사서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해서 이게 구했더니 람나가 이렇게 구해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L이라는 게 MX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람나는 여기서 L하고 L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또 R 방향에 요거를 이제 또 풀면 이것도 복잡한데 굉장히 복잡한데 그 양자 국화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결론은 뭐냐면 이놈의 해는 바로 여기 이게 돼요. 그래서 그 수소 원자의 쉐르딩 방식을 풀면 그 양자수가 세 개가 나오는데 주양자수 나오고 그다음에 부양자수 나오고 그다음에 자기 양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이거야. 그다음에 아까 참에 그 무한 우물에서는 딱 이 N만 있었어요. N만. 근데 수소 원자는 복잡하다 보니까 바로 그 파이하고 세타 방향의 어떤 그게 나오다 보니까 요 양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고 그다음에 다 나와서 그 해를 다 합쳐서 어 해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데 그 해가 이제 나온 게 바로 그 해가 수소원자의 해는 이거 수소원자의 해는 바로 이렇게 복잡하게 표시가 돼요. 이거 안다 뭐 이런데 이런 식의 여기죠 이거 해 푸사에 이거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푸사의 NLM에 따라 가지고 그 아까 그 뭐야 엔발로프를 그려보면 바로 이런 복잡한 모양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설명하기 전에 이거 설명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 아까 부사해는 아까 그 그림에서 밑에서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EN EN은 바로 이제 여기 이렇게 아까 무한문에서 EN 나왔죠. EN 이렇게 되어지고 EN은 NL에 무관하고 MN은 NL에 관계 있고 MN은 무관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소 원자의 어떤 그 양자수에 따라 가지고 양자수가 세 개에서 요 푸사의 요놈의 해는 요거 구 형태가 되고요. 이 가장 바닥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바닥 상태에 전자가 바닥 상태에 있을 때 그 가장 높은 요거 그 피크점을 여기가 바로 0.53 옹구스트롬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푸사이가 요거일 때는 구 형태인데 구 형태 안에 보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P에서는 R형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게 요런 형태가 바로 엔발로프라는 거예요. 엔발로프. 여기다가 그 시간을 합쳐주면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전기장이 구 형태대로 여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요게 다른 점이에요. 요게. 그냥 그 현대 지금 양자 물리학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확률 분포다. 아, 요게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된다. 그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여기 빨간 여기 플러스 요 플러스 있는 데는 전자가 있을 확률이 높고 요 마이너스 청색으로 갔을 때 전자 확률이 낮다. 그렇게 지금 주류 학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요 전기장이 이런 엔벌러프에 따라서 이렇게 막 회전하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수소 원자까지 우리가 설명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아까 2n 있잖아요. 2n. 2n은 아까 그 상대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2n 바닥 상태에 있을 때의 그 엔발로프가 가지는 에너지, 공간적인 거. 그다음에 N2 했을 때 에너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에너지가 보통 그 원자에서 빛이 튀어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이러한 상대적인 위치, 이거 에nom에서 여기 떨어졌을 때 그때의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상태에 있을 때 그때가 13.2V, 13.6 일렉트론 볼트고요. 그게 요거 13.6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요 형태로 표시되는 상대적인 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나오는 빛의 어떤 에너지를 얘기한 거고, 전자가 가지는 실제로 질량은 뭐냐면 요 엔발로프에다가 그 아까 시간의 성분을 구하면 여기가 정해져 막 이렇게 아주 높은 주파수부터 낮은 주파수까지 다 합쳐진 게 그 전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질량은 이건 상대 14.6 일렉트론 볼트는 상대적인 양이고, 실제로 전자의 질량은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 0.511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오늘 그 개념을 다 정립한 거예요. 13.6 일렉트론 볼트는 뭐야? 그 다음에 전자가 질량 이거래. 이거 뭐야 이거? 이것도 조금 궁금한 게 많았을 텐데 오늘 좀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뭐 그 오버됐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유, 그랬어. 혹시 모르겠는데 제가 저기 이거 기록한 거 영상을 또 이값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예, 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